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서비스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맞는 걸까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아젠다입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이 모던화되어가는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드리고 다음으로는 AWS의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서비스 예제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라는 주제입니다. 모던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고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dbengines.com의 데이터베이스 인기 순위입니다. 무려 360개가 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등록되어 있고 인기 순위 탑 10에 무려 4개의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는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점차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서비스나 시스템을 만들 때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닷컴 버블이 끝나고 인터넷 기업들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IT에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런타임이 생겨났고 그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도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매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독점하던 시장이 인터넷의 발전과 데이터의 폭증으로 NoSQL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지금 관계형과 NoSQL 데이터베이스는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흡수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에서 자유로운 JSON 데이터 타입을 볼 수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NoSQL의 장점인 확장성을 흡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NoSQL 데이터베이스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주요 특징인 트랜잭션과 보조 인덱스를 흡수하여 자신의 단점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dbengines.com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인기도의 트렌드를 보면 2021년은 역사상 처음으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인기를 뛰어넘게 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비스 스택에서 기업의 특정한 이벤트를 위해 몇 시간이나 며칠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상용 라이센스가 몇 가지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라면 특정 이벤트나 트래픽이 몰리는 피크 시간을 기준으로 충분한 여유분의 상용 라이센스를 미리 구매하고 피크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WS 클라우드는 리소스는 필요에 의해 생성 및 삭제가 언제든 가능하지만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상용 라이센스에 락인되는 순간 AWS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단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벤더 락인에서 탈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모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왜 360개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갑자기 출현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넷 스케일이라고 하는 모던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런칭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개발은 한국에서 하더라도 사용자는 글로벌에 넓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런칭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사용자가 급격하게 폭증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수백만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데이터의 양이 많게는 테라바이트에서 엑사바이트에 이르며 밀리초 이하의 매우 빠른 성능이 요구되기도 하고 서비스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빠르게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해야 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서비스의 성공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언제든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셔야 하는 여러분들이시라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 기반에서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격하게 스케일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서비스 런칭부터 1000만 명의 사용자를 예상하고 과감하게 고정 인프라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AWS 클라우드에서 리소스에 대한 비용은 정확히 사용하신 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더 이상 사용자가 적은 새벽 시간에
낫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끝나면 AWS 블로그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그 해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해당 블로그는 AWS가 2020년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지원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린 NoSQL 데이터베이스죠. 아마존 다이나모DB에 대한 내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는 알렉사, 아마존.com 사이트 및 모든 아마존 물류처리 센터를 포함하여 트래픽이 많은 아마존 시설과 시스템을 여러 개 지원합니다. 프라임데이가 진행되는 66시간 동안 이 소스를 통해 다이나모DB로 16조 4천억 개의 호출이 전송되었고 최대 초당 8,010만 개의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는 정도의 트래픽을 처리하려면 과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로 쉽게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가능할까요? 전 세계에서 트래픽이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유입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의 개입 없이 서비스의 중단 없이 스케일 인아웃을 급격하게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리고 스테이트풀한 성격을 갖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보았을 때 빠르게 완료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66시간의 이벤트가 끝난 후 바로 불필요한 리소스를 삭제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AWS 클라우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스케일에서 비즈니스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터넷 스케일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큰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모놀리틱으로 비즈니스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던 모놀리틱 구조의 프로덕션 환경에서 배포가 한번 이루어지려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었고요. 내부의 많은 서비스들이 하나로 패키징되었기 때문에 빌드가 오래 걸렸고 배포는 자주 일어날 수도 없었고 하루 종일 단체 채팅창을 열어놓고 회의실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만약 하나의 모듈에서라도 에러를 뱉으면 모두 롤백되고 예상치 않게 에러를 만든 개발자는 죄인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변경에 대한 영향 범위와 위험이 작기 때문에 프로덕션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빠른 비즈니스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의 모놀리틱 구조에선 다수의 서비스가 하나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공용으로 사용했다면 오른쪽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에선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데이터베이스를 잘 아는 엔지니어가 조직 내부에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테스트나 소규모 사용뿐만이 아니라 장애 상황을 처리하고 유지 보수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스케일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내 조직은 데브옵스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아마존에서 데브옵스를 구현한 형태인 투피처 팀의 구조입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투피처 팀을 구성하고 각 팀은 스스로 서비스 개발에 대한 것을 결정하며 독립적으로 빠르게 비즈니스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구조에 아마존의 데브옵스 구현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동일한 엔지니어가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데브 플러스 옵스, 개발자가 이제 운영까지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갖지 않는 스테이트리스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스테이트풀한 성격을 갖는 데이터베이스는 유실되면 서비스에 큰 장애로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기업 내 전문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잘하는 엔지니어를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엔지니어들을 교육해서 서비스에 투입한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죠.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가능한 많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며 인프라 부담을 줄이고 고객은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상상을 해보았을 때 하나의 도구로만 집을 짓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열십자 드라이버 하나로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때도 우리가 각 서비스별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를 앞에서 살펴보신 모던 어플리케이션의 조건을 충족하며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purpose built라고 하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단과 트럭이 용도가 다른 것처럼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서비스의 목적에 잘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확장성, 성능, 그리고 가용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dbEngineStat.com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360개가 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의 폭증과 함께 우리의 서비스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 중에 하나를 골라 인터넷 스케일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두 개발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데브옵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다 보면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반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전문성을 갖는 엔지니어를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AWS의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시며 고객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핵심 비즈니스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WS의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WS는 고객 서비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목적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가장 익숙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부터 키밸류, 다큐멘트, 인메모리, 그래프, 타임 시리즈, 레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가된 와이드 컬럼 형태의 NoSQL 데이터베이스까지 넓은 서비스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은 이 중에 나의 서비스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쇼핑하듯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용도가 변경되면 언제든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클라우드를 위해 구축된 MySQL 및 포스트그레 호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상용 수준의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참고로 2015년 출시된 후 현재까지 AWS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표준 MySQL 대비 5배, 표준 PostgreSQL 대비 3배의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이러한 성능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수준이지만 비용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이 갖고 있는 버틀렉이 I/O를 요청하는 데이터베이스 컴퓨트 계층과 그 I/O를 수행해야 하는 스토리지 계층 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마존 오로라는 RDS와는 다르게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트 계층과 스토리지 계층으로 분리하고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친 6개의 데이터 복사본을 유지하는 아키텍처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개되어 있는 아마존 오로라의 논문을 참조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 컴퓨트 계층의 레플리케이션 부담을 스토리지 계층으로 옮기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엔진과는 다르게 변경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모두 레플리카 인스턴스에 스토리지 계층으로 푸시하지 않으므로 I/O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제본 지연 시간을 대개 10m초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만약 현재 RDS4 MySQL이나 PostgreSQL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아마존 오로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례입니다만 2019년 아마존닷컴의 소비자 비즈니스는 오라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마존 소비자 비즈니스에 100개 이상의 팀이 참여했고 여기에는 알렉사, 아마존 프라임, 힌들, 트위치 같은 유명 고객 브랜드 사이트와 함께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 소비자 지불, 고객 반품, 카탈로그 시스템, 외부 지불, 주문 및 소매 시스템과 같은 내부 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 7,500개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75페타바이트의 내부 데이터를 아마존 다이나모DB, 아마존 오로라, 아마존 RDS,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포함한 여러 AWS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가동 중단 시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으며 상용 시스템의 100%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을 90% 절감하고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의 대기 시간이 40% 단축되었으며 클라우드 기반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전환하며 관리 오버헤드가 70%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AWS 연중 최대 행사인 리인벤트 2020에서는 상용 SQL 서버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이 더 쉽게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을 위한 바벨피쉬를 선보였습니다. 바벨피쉬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TSQL을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중간 계층입니다.
바벨 피쉬를 이용해 고객은 기존 쿼리를 유지하고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코드 변환 없이 혹은 이를 최소화하여 더욱 빠르게 라이센스 기반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 피쉬는 프리뷰 형태로 우선 제공되며 AWS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1년 바벨 피쉬의 소스 코드를 아파치 2.0 라이센스 오픈소스로 GitHub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사례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아마존 다이나모DB는 어떤 규모에서도 빠르고 유연하게 동작하는 AWS의 대표적인 키밸류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데이터의 규모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수 밀리초 미만의 응답 시간과 사실상 무제한의 처리량과 스토리지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는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께서 관리할 서버가 전혀 없고 용량에 맞게 테이블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성능을 유지합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계신 고객들을 위해 다이나모DB 글로벌 테이블은 여러 AWS 리전의 데이터를 복사하며 전 세계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가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한 보조 인덱스가 없는 키밸류 형태의 NoSQL 데이터베이스들에서는 고객의 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 최초 설계와는 달리 변경되는 요구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새로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이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다이나모DB는 NoSQL이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장점인 보조 인덱스와 ACID 트랜잭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고객의 워크로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고객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NoSQL 중 하나인 몽고DB와 호환되는 다큐멘트DB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키말리스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컬럼이나 스키마 변경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데이터 양이 많아짐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개발자가 원하는 스키마 형태의 제이슨 문서를 쉽게 저장, 쿼리 및 인덱싱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량의 데이터에서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은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나 저희 EC2 기반에서 몽고DB를 직접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의 인기와 함께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전문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없이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클러스터를 스케일 인아웃하며 이를 장애 없이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큐멘트DB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하드웨어 프로비저닝, 패치, 설정, 구성, 백업과 같은 운영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고DB 3.6 및 4.0 API와의 호환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고 계신 몽고DB 드라이버 및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오로라처럼 스토리지, 컴퓨팅이 분리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는 레디스 및 멤캐시디와 호환되는 인메모리 NoSQL 기반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메모리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1밀리초 미만의 매우 낮은 응답 시간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디스와 멤캐시디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서비스가 스트링, 오브젝트의 간단한 데이터 타입만을 사용하며 고가용성이 불필요한 경우라면 멤캐시디를, 스트링, 리스트, 셋 등 개발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빌트인 데이터 타입과 고가용성, 그리고 샤딩 및 복제를 통해 읽기 쓰기 확장성이 필요한 땐 레디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레디스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션 스토어, 데이터베이스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캐싱, 실시간 랭킹보드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비스가 1밀리초라도 빠른 응답 시간을 고객 경험으로 제공해야 하는 모던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인메모리 데이터 스토어의 사용은 필수일 것입니다.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개의 외래키가 있는 복수의 테이블을 만들고 중첩 쿼리와 복잡한 조인 연산을 통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동작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양이 증가하며 쿼리 성능은 현저하게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아마존 넵튠은 AWS가 만든 빠르고 안정적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수십억 개의 관계를 저장하고 불과 몇 밀리초의 지연 시간으로 그래프를 쿼리하는 데 최적화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프로퍼티 그래프와 RDF 그래프 모델을 지원하며 그램린과 스파큐엘로 쉽게 강력한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 사기 탐지, 추천 엔진, 네트워크 IT 운영 시 비정상 이벤트 탐지 등 다양한 사용 예제가 있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제는 SNS입니다. 데이터 간의 관계에 있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분명한 차이점은 철수가 영위를 팔로우하는 것처럼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에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운영 환경, PC, 모바일, IoT 디바이스 등 다양한 소스에서 발생하는 시간이 하나의 축을 이루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우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가장 쉬운 예제로는 자체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할 때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다양한 매트릭의 값을 저장하고 시간의 범위로 조회한다면 물론 데이터의 양이 매우 적을 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소스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회만큼 쓰기 성능이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잘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샤딩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존 타임스트림은 고객의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비해 최대 10배 저렴하며 1000배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인터폴레이션, 어프록시메이션, 스무딩 같은 빌트인 분석 함수들을 제공하고 서버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의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하는 개인의 진료 기록, 범죄 이력, 금융 거래 이력과 같은 위변조가 되면 안 되고 데이터의 모든 변경 이력이 암호화 및 체이닝되어 기록되어야 한다면 원장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값만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변경의 내역을 테이블 안에 저장하지 않는 성격을 갖습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원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여러 노드가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해당 인프라를 관리하고 원장에 추가되기 전에 각 노드에서 각 트랜잭션을 검증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높아집니다. 아마존 QLDB는 자체 원장형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복잡한 개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로 저널이라고 하는 변경 불가능한 트랜잭션 로그를 사용하여 각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시간이 지나도 검증 가능한 모든 변경 내역을 유지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출시된 관리형 아파치 카산드라 호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키스페이스입니다. 현재 카산드라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코드 및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카산드라 쿼리 랭귀지인 CQL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서버 관리가 불필요하며 사실상 무제한의 처리량과 스토리지를 제공하며 모든 규모에서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나 이런 대규모 NoSQL 클러스터를 직접 운영하며 백업이나 특정 시점으로의 복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아마존 키스페이스를 사용하며 아파치 카산드라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이러한 관리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의 다양한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AWS의 관계형과 7개의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2개의 간단한 예제 서비스를 어떻게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해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기획팀에서 화면의 왼쪽과 같은 서비스 요구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개발 운영팀 아키텍트 분들이 모여서 미팅을 시작하시겠죠. 이번에 기획한 서비스는 1억 명이 사용하는 SNS입니다. 사용자들은 무제한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친구 및 관심이 있는 쓸만한 내용을 추천받고 다른 사람, 사진, 영상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들의 랭킹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한 가지 종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죠. 여기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은 아마존의 ECS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크게 5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억 명 이상의 사용자 규모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DB를 사용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이 업로드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규모에서 유입되는 사진과 동영상과 같은 오브젝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너무 비싸죠. 그래서 다이나모DB의 사진과 동영상을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실제 오브젝트는 아마존 S3에 저장하겠습니다. 수억 개 이상의 노드에서 나의 인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넵튠을 사용할 수 있고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선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랭킹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사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SNS를 런칭하고 기획팀에서 화면 왼쪽에 보시는 다음 서비스 요구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국내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런칭할 것인데 옵션도 사양도 모두 다른 세상 자동차에 카탈로그를 저장해야 하고 출고부터 현재까지 위변조가 불가능한 차량의 매매 및 보험 이력 정보를 제공하며 매매 가격 트렌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회원제 서비스여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SNS 때와 동일하게 아마존 ECS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번엔 4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매매를 위한 자동차마다 옵션, 사양 등이 모두 다르죠. 관계형의 스키마로 고정하기엔 컬럼이 너무 많아지고 사용되지 않는 컬럼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태의 문서 데이터베이스인 다큐멘트DB가 목적에 잘 맞습니다. 이번에도 매매를 위한 자동차의 사진은 메타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오브젝트는 아마존 S3를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하는 영역이죠. 매매 및 보험 이력 데이터를 다루는 이력관리 서비스는 원장 데이터베이스인 QLDB를 이용하고 가격은 숫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정 모델별 매매 가격을 제공하는 가격 트렌드 서비스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인 타임스트림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정보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오로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 서비스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맞는 걸까라는 물음표에서 시작하여 인터넷 스케일의 모던 애플리케이션, 이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DevOps까지 살펴보았고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생겨나고 있는지, 서비스에서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AWS의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갖는 각각의 특징과 어떤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면 좋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개의 예제 서비스를 이용해 마이크로 서비스별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물론 서비스마다 스케일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고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세션이 고객 여러분이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단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좋은 세션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